고슬봉조 한국기원 선수권전 7, 8위 결정전입니다. 신민준 구단과 이창석 8단의 대국. 네, 신민준 구단 2월 랭킹에서 한 계단 내려앉은 모습이고요.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한때 랭킹 한 3위까지 올라갔었는데 랭킹이 좀 많이 떨어졌죠. 자, 이창석 8단 2월 랭킹 6위입니다. 두 선수가 자리가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창석 선수 한때 한 2, 30위권이었던 선수였는데 네. 어느새 한 자릿수 6위까지 올라왔어요. 제한 시간 각자 90분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자, 신민준 선수 3위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 같은데 2월 랭킹에서 7위. 물론 이 세계대회 우승 이후에 선수들이 조금 슬럼프가 오긴 하는데 신민준 선수는 좀 길어요. 네, 그렇죠. 그 작년 2월경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그 LG배 세계대회 결승전에서 커제 선수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뒤엎고 네. 신민주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 결승전 전만 하더라도 신민주 선수가 컨디션이 계속해서 안 좋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결승전은 조금 어려운 승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네. 모두 예상을 뒤엎고 신민주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죠. 이제 완전히 살아나다 보다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국내 대회에서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거는 실력적인 면보다는 좀 다른 면이 작용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실력적으로는 벌써 결승전에서 커제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검증이 다 끝난 기사이거든요. 그렇죠. 자, 초반 이창석 선수의 흑번으로 진행이 됐고 지금 이 포석이 이창석 선수가 가장 많이 흑번으로 두어가는 그런 포석입니다. 한때는 이창석 선수가 이 포석만 썼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것도 썼다 저것도 썼다 했는데 오늘은 다시 예전 네.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그 포석을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뭐 그렇다면 신민준 선수도 분명히 좀 연구를 많이 했을 텐데요. 그렇죠. 자, 빠르게 진행이 되다가 상변으로 가는군요. 자, 그곳을 벌려두고 나면 흙이 이곳에 걸친 곳에서 보통 양걸쳐서 여기서 이제 두고 싶기는 하지만 항상 네. 지금 백이 여기를 쭉쭉쭉쭉 밀어가다가 푹 씌우게 되면 여기도 벌려놨기 때문에 이 한 점이 백의 수중에 통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아주 큰 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것을 밀어가는 행마는 예전에 이제 바둑을 배울 땐 썩 좋은 행마로 배우진 않았죠. 왜냐하면 백이 이곳을 들면서 이 돌과 이 돌이 밭전자 모양으로 된 그 사이를 백이 빠지면서 흑돌을 갈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를 띄어서 다음에 막히니까 백으로 하여금 이렇게 밀게끔 유도하는 것이 예전의 그 바둑을 두는 기본 이론적이었다면 요즘에는 오히려 이런 데를 그냥 밀어놓고 옆으로 지금 실전처럼 이렇게 가르고 나오면서 또 흐름을 타는 것을 왜냐면은 예전에는 여길 둬서 이곳을 밀게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이곳을 두지 않아도 뭐 네. 막 밀다가 잡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예전하고는 조금 이제 이론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과 두는 게 좀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깨 짚는 것은 일단 기본 행마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백은요. 자, 여기서 백은 일단은 손을 빼서 뭐 막히건 밀리건 하는 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이쪽을 밀건 이쪽을 밀건 어디론가는 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포인트는 어디론가 좀 밀어놓고 결국은 여기를 꼬부려야 됩니다. 흙도 이렇게 이쪽 방면으로 짚어가면서 이쪽 방향이 아닌 실전처럼 이쪽으로 짚어가면서 둔 이유는 네. 어차피 백이 이쪽 방면에 손이 돌아왔을 때 여기가 상당히 두터운 형태 아닙니까? 이렇게 꼬부린 형태가. 그럼 요 두터움 쪽으로 가깝게 행마하는 것이 아닌 조금이라도 멀리 행마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자, 이 장면에서 손이 멈췄는데요. 여기서 백이 이쪽으로 밀면 네. 흙이 늘어준다면 일단 이쪽으로 먼저 밀 텐데 흙이 여기서 여차하면 일로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위를 두 점 머리를 때리면 기분이 나빠 보이지만 또 아래를 이렇게 젖히면서 이쪽 방면에 좀 이쪽 선으로 요 삼선 하나 침범해 놓고 사는 것과 바깥쪽으로 나오는 걸 맛보기로 하면 백도 별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민준 선수가 이쪽으로 밀어가는 것을 고민할지. 근데 이쪽으로 밀어가면 흙이 이렇게 늦춰받는 게 아니라 꽉 받을 것 같거든요. 네. 꽉 받으면 이제는 여기 밀면은 여기를 어딜 받는 게 아니라 여기를 그냥 푹 씌워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백이 여기가 흙이 약점이 있지만 결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행하는 수들이 이 돌이 자충을 채우면서 여기 어딘가를 후스로 뒀을 때 톡 끼워버리면은 오히려 백 넉점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씌우게 되면 백이 곤란해지죠. 그러면 이쪽으로 밀면 여기를 둘 때 결국은 여기를 꼬부려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먼저 밀릴 때 좀 하나 밀리는 게 기분이 나쁘다고 본다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신민준 선수가 이쪽으로 밀지 이쪽으로 밀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결정을 했을까요? 돌을 집었는데요. 자, 인공지능은 지금 이쪽으로 미는 건 여기 막아서 기분이 나쁘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인공지능은. 그래서 여기 백이 여기를 밀거나 아니면 여기도 밀지 말고 그냥 여기를 꼬부리거나 네. 이 두 개가 지금 거의 비슷하게 이제 퍼센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그 꼬부리는 자리가 워낙 좋으니까 결정을 짓지 않고 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래도 하나는 밀어둡니다. 자, 두 선수의 그 리그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선수 모두 좀 아쉬움이 남는 성적이죠. 그렇죠. 2승 3패를 거뒀는데요. 네. 근데 이 또 면면들을 보면 상대를 보면 뭐 2승 3패가 아주 나쁜 성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워낙 강자들과 네. 이 우슬봉조 한국견 선수권전은 추리고 추려서 본선 그 멤버를 확정짓기 때문에 본선에 올라온 선수들이 너무 막강한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쟁쟁한 선수들이 올라왔는지 보니까 이 12명의 멤버 중에 6명의 선수가 세계대회 우승자더라고요. 예, 대단한 아주 강자들만 모여 있는 본선 리그라고 할 수 있죠. 자, 흙이 치받은 장면에서 백이 먼저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민 건가요? 이걸 밀어놓고 꼬부리는 것이 아닌 네. 이렇게 날일자로 좀 이렇게 나와도 여기를 함부로 끊어갈 수는 없다. 그럼 이 두 점이 차단이 되니까 그런 뜻이죠. 자, 여기를 밀어갔는데요. 이수의 의미는 백이 여길 늘어갔을 때 흙이 이쪽을 이렇게 젖혀갈 때 기분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또 손을 빼게 되면 이 붙이는 걸 당하면 네. 백이 아주 돌 모양이 사나워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받는다면 일단 3선에 젖힌 것과 2선에 백이 받아준 건 흑이 이득의 교환이기 때문에 자 일단 백도 늘었고요. 여기를 젖혀보고 싶은데 별로 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여기를 두면 나중에 이쪽 급소를 맞아서.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흑이 또 계속해서 이런 데를 하나 지켜놓고 밀어갈 때 요 백돌이 형태도 약간 또 자충의 형태가 돼 있어서 여기를 젖혀가기가 힘들거든요. 일단 이창호 선수는 끊는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흑이 행마를 할 수가 없다. 일단 지켜놓고 행마를 하겠다. 그런 거죠. 지켜놓게 되면 이제는 이쪽으로 바로 차단이 됩니다. 미리 돌이 와 있기 때문에 네. 백이 끊어가는 게 안 되죠. 후수가 되면서 여기 끼워서 회돌이로 잡히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백도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심유 선수가 이거를 찌르고 이렇게 쌍립으로 연결을 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할지. 그래도 이쪽을 두고 이렇게 두는 게 좀 더 돌의 효율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은 되는데요. 여기 지키는 게 아니라면 뭐 여기를 귀를 붙이는 정도인데 이게 그래도 끊기는 게 남으면 백도 좀 운신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죠. 자 일단 찔렀습니다. 네, 지켜두는 쪽으로 가네요. 쌍립 모양이 아무래도 우변 쪽에도 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백이 지켜둔다면 그 다음 흑의 방향은 어느 쪽이 될까요? 백이 여기를 지키게 되면 다음에 이 백돌에서 연계된 이 자리가 너무 좋죠. 그렇다면 흑도 여기를 이렇게 단단하게 백이 두는 자리를 지키건 네. 좀 더 능률적으로 이렇게 지키건 요거는 이제 두 개를 선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단단한 의미가 있고 요거는 좀 발빠른 의미가 있죠. 자, 약간 발빠르게 당장은 요 간격을 백도 손을 댈 수는 없다고 보고 이걸 지켰고요. 그렇다면 백도 이제는 뭐 이쪽을 꼬부려서 나와야 되는 건지 꼬부리거나 이렇게 날일자로 여기를 이렇게 그래도 막히는 게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막히면 답답하죠. 또 이 자리를 백이한테 단수를 맞게 되면 안형도 그렇고 네. 백의 모양이 더 좋고 그래서 여기를 늘어놔야 되는지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까지 나오나요? 뭘 잘못 뒀다. 서로 간에 호각인 자리들을 두어왔던 것 같은데 좀 차이가 나네요. 여기서 인공지능은 네. 아까 여기 호구친수가 제가 인공지능을 한동안 꺼놓고 있었거든요. 여기 호구친수가 이상하다고 나오네요. 당장은 여기 끊는 약점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백이 꼬부린 이 자리를 밀어갔어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벌어지게 된 거군요. 예, 이 자리를 그냥 두지 않고 여기를 호구 쳤는데 네. 일단 백이 이걸 두고 여기를 두니까 여기까지는 필연인데 여기 꼬부림을 당해서는 흑이 별로 좋지 않다고 나옵니다. 근데 안 좋다고 나오는 게 이해는 가는데 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거는 조금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 행마를 하니까 더 벌어졌거든요. 예. 흑도 언뜻 보면은 뭐 저상기도 그래도 좀 얇기는 하지만 일단 굳혀놨고 네. 우변도 흑이 차지했기 때문에 뭐 그게 나빠도 뭐 조금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격차를 여기 호구친수가 이렇게 느슨한 수를 두면 안 된다는 꾸짖음이 있는 듯한 이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는 자리가 기분이 좋기는 했어요.
이창석 선수가 원래 초반 포석이 연구가 잘 돼 있고 네. 또 포석이 요즘 뭐 아주 좋다. 뭐 포석 감각이 좋다. 뭐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럴 수 있죠.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 포석이 더 좋아졌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초반에 많이 두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불리한 적이 있었을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포석하면 이창석인데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아마 이창석 선수를 6위까지 올려놓은데도 포석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백도 네. 뭐 이 자리나 이 자리 이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뛰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신민주 선수는 어떻게 둘지를 고민하는 거고 두 칸을 두는 것이 뭐 약간 엷을 수도 있다고 본다면 단단하게 한 칸을 둘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어렵죠. 한 칸은 단단하긴 하지만 반대가 항상 있으니까요. 좀 너무 느린 그런 또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를 두기는 둬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두지 않는다면 이걸 단수치고 버티는 건데요. 네. 심민주 선수는 좀 이렇게 무난하게 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굳이 좋은 자리가 있어도 흙이 또 씌우게 되면 여기서 급전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수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잽이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이쪽을 두는 건 나중에 이런 데의 급소를 또 흙이 두게 되면 여기 두 칸의 간격이 약간 좀 기분이 나쁘죠. 단수쳐 갑니다. 흙도 뭐 단수를 당연히 이을 수는 없고요. 네. 일단 기세는 여기를 씌워 가야 되는데요. 백도 뭐 붙여서 끊어간다던가 아니면 그냥 이 안쪽을 여기를 붙여서 넣는다던가 해서 뭐 살아놓게 되면 내가 여기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충분히 둘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씌우는 간격은 날일자 정도가 적당할까요? 예, 그렇죠. 씌우는데 백이 유유하게 탈출할 수 있는 씌움은 어떻게 보면 씌움이 아닐 수도 있죠. 네. 아니면 씌웠는데 백이 여기를 붙여서 그냥 한 수에 살아버려서 흙이 얻은 게 없다고 판단이 되면 씌우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길 안형을 뺏으면서 실리를 확보하면서 이제 완전히 바깥쪽으로 내쫓는 게 있고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선택하기가 힘들다고 보면 당장 그러면 이제 여기를 먼저 양걸침을 하면서 여기의 그 돌의 변화에 따라서 네. 씌울 것인지 붙일 것인지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창석 선수는 좀 근거를 뺏고 내모는 쪽을 택했네요. 예, 붙이는 수를 선택했어요. 자, 백도 이쪽은 처리를 해둬야죠. 백이 여기서 이걸 넣는 수도 있고요. 네. 붙자 두는 수도 있고 젖히고 여기를 둘 때 이걸 두면 백이 흙이 이 자리를 뛰거든요. 이쪽으로 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호구 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두고요. 흙이 둬야 되는 자리를. 그러면 끊어먹는 건 뭐 다루치거나 늘기만 해도 거의 연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흙이 이쪽을 차단을 하면 그때 이렇게 두면 그냥 호구 친 것보다는 좀 더 백이 효율적인 응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젖히고 이렇게 둔 상태에서 여기를 지금 두는 수가 가장 좋은 걸로 제시가 됩니다.
이창석 선수는 입단은 좀 늦었는데요. 입단 후에도 한동안은 이렇게 이름을 알리지 못했었어요. 예, 그렇죠. 뭐 성적이 아주 네. 뛰어난 성적을 입단 초기에는 거두지 못했었는데 그냥 그 시점이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이제 연구를 기사 혼자서도 잘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네.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성적이 확 좋아진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랭킹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최근 2, 3년간 정말 엄청난 성적을 거두면서 작년이었나요? 이창석 선수의 랭킹이 11위까지 오른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창석 선수가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 팀 선수거든요. 네. 근데 지금 3년째 그 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거의 3년 전이죠. 첫 해 뽑힐 때 제 기억으로는 포스코 케미칼에 3장인지 4장인지로 뽑혔어요. 그러면 3장이나 4장이로 뽑혔다는 건 네. 랭킹이 한 잘해야 한 2, 30위권 아니면 3, 40위권인데 뽑혔다는 거거든요. 그 언저리에서. 네. 그런데 지금 2월 랭킹이 올해 2월 랭킹이 6위까지 올라왔다는 건 정말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꾸준히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랭킹이 그렇게 올라오려면 네. 뭐 거의 성적이 엄청 좋아야 됩니다. 예. 적당히 좋아서는 그렇게 한 자리 수까지 한 30위권 선수가 한 자리 수까지 그렇게 올라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인공지능 덕을 가장 많이 본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창석 선수가 자기도 알고 있고 언론에도 많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네. 약간 포석에 비해서 중후반에 유리한 바둑을 좀 역전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의 기사보다 좀 더 그 횟수가 많은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보완하면 그러면 이창호 선수의 초반 실력은 정말 뛰어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고. 대부분 좀 포석에서 득점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센 기사랑 둬도 네. 비슷하거나 뭐 최소한 나쁘지는 않은데 오늘은 초반에 뭐 한 2, 30수 만에 상당히 이제 좀 불리한 상황을 만들게 됐거든요.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신민주 선수가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호구 칠지 아니면 뭐 여길 둘지 네. 아니면 손을 뺐을 때 여기를 끊길 때를 대비해서 단수까지 치는 것도 염두에 둘지 뭐 여기를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연구하는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데의 행마는 그냥 감각적으로 사실 찾으면 되거든요. 예, 역시 그 자리를 두어갑니다. 좋은 자리 찾아갑니다. 흙이 여기를 차단을 하자니 백의 이 붙이면서 여기 호구 치는 요 모양이 너무 안성맞춤이라 여기서 이창호 선수도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모양에 더 손을 대야 되나요? 아니, 뭐 안 두고 손을 뺄 수도 있죠. 뭐 손을 빼고 그냥 뭐 다른 데를 둘 수가 있는데 그러면 네. 백이 여기에 반이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한 수 더 두면 넘어가니까. 그러면 이 백돌은 강하단 말이에요. 이 흑돌은 여기를 머리를 맞은 상태라 약한 돌이기 때문에 백이 여기까지 돌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행마를 구사하게 되면 끊어져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좀 강한 행마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우변과 이 돌을 양쪽을 압박을 할 수가 있죠. 네. 우변을 계속해서 지킨다고 하면 이 돌이 너무 약해질 거고 이 돌을 염두에서 둔다면 이쪽이 눌리면서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좀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두어진 수순 중에 흑에게 가장 어려운 장면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여기서 선택을 하기가 그리고 선택을 하려면 먼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네. 저기서 손 빼는 게 맞는지 이게 지금 상변을 내가 갈랐다가 백이 중앙에 먼저 뛰어나가게 되면 지금 내 돌이 더 약한 것 같은데 내가 저기 상변을 가르는 게 맞는지 이런 판단을 내리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손을 뺀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거는 일단은 뭐 아무래도 우아기 쪽에 여기 걸쳐놨으니까 양걸침이 될 텐데 네. 이 돌이 약하기 때문에 양걸치는 게 그렇게 위력이 없습니다. 백돌이 중앙으로 나왔을 때 자꾸 중앙 쪽에 돌이 놓이게 되면 이 돌이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약해진다는 의미거든요. 자, 백이 호구치는 그 자리를 여기를 끊어 잡으면 여기를 단수 칠 때 때리자니 이어서 이거는 안 되고 뚫자니 이게 여길 뚫어서 다시 끊어 놓은 다음에 뛰어나가게 되면 여기 맛은 있지만 먼저 집으로 한참 손해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기분 나쁘다고 보고 여기를 이렇게 날일자를 두고 이렇게 갈랐어요. 자, 일단 가르긴 했는데, 이제는 백도 중앙으로 나오겠죠. 네. 그런데 백돌이 여기가 꽉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백돌이 여기가 점점 놓이게 되면 여기 보면 흙집이 완벽한 집 같아 보이지만 여기 돌이 이어져 있어서 나중에 뭐 이런데 여기 돌이 조금만 오면 이런 데까지도 약간 침투를 해서 백돌이 아니 흙돌의 이 넓음을 좀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맛이 나빠졌어요. 자, 이제부터는 중앙 공방이 시작되겠네요. 우슬봉조 한국기원 선수권전 7, 8위 결정전입니다. 신민준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우슬봉조 한국기원 선수권전 7, 8위 결정전입니다. 자, 현재까지 포석에서 신민준 선수가 상당히 득점을 한 상태인데요. 흙이 치받은 장면입니다. 예, 여기서 인공지능은 여기를 그냥 밋밋하게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네. 여길 치받아서 살리면 백이 여길 뚫는 건 흙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길 둘 때 이쪽을 또 두면 되고 이쪽을 두는 건 뚫게 되니까. 근데 흙이 여길 안 두고 여기 어딘가 씌워가게 되면 네. 여기를 붙이고 여기 이으면 결국은 여기 뚫리면 이게 2점이 잡히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흙이 살려야 되는데 이걸 두고 여기를 밀게 되면 여기를 둬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젖히면 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이게 그냥 안 잡히는 형태고 패 형태가 나면 이게 이쪽이 잡히더라도 백이 이쪽에 이 미생을 연타를 하면서 중앙 쪽으로 다시 나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은 여기를 두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전에서는 중앙 행마를 먼저 찾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실전 대국 당사자는 네. 여기 흙이 잡히는 게 이렇게 잡히고 되면은 집도 크고 안형이 반대로 흙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여기 두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신민준 선수도 또 수익기가 강한 기사이니까 또 여기 수익기를 하다 보면 이 정답의 수를 블루스팟의 자리를 찾아낼 수 있겠죠. 지금 이만큼 그래프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건 그렇게 처리를 했을 때네요. 그렇죠. 상변의 한 점을 살렸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상변의 이 한 점을 치받아서 살리면 백의
그 그래프가 80%가 넘어가고 네. 여길 두지 않고 이 중앙을 어딘가를 뛰는 행마를 하면 60% 중후반으로 떨어져요. 한 많이 15% 떨어지네요. 정도 네. 차이가 납니다. 집으로 환산하면 보통 10%당 초중반에는 한 집 정도를 좀 생각하고 계시면 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자, 심민준 선수도 계속 수읽기를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행마를 고민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쓸 것 같지는 않고요. 돌을 집었는데요. 그런데 보고 있는 쪽은 또 중앙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요. 지금 신민준 선수가 네. 신민준 선수는 위쪽에 앉아 있기 때문에 여기 자기 왼쪽을 보고 있거든요. 예, 아, 역시 여기를 보고 있다는 건 지금 네. 이수를 보고 있는 거죠. 그 여기. 수를 찾아갑니다. 예, 이렇게 두어갔을 때 네. 여기 수익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곳에서 한 수를 정확하게 두는 게 상당히 이제 승부를 놓고 볼 때 중요하죠. 유리하더라도 어설픈 수 한 수를 갖다 놓는 순간 어느새 격차가 상당히 좁혀지거든요. 네. 이창석 선수도 생각 같아서는 중앙 쪽을 씌우고 싶은데 이곳을 이렇게 씌워갈 때 이게 사실상 외길 수순이거든요. 변화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때 이도를 패를 내지 않고 잡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패가 나죠. 패가 나게 되면 흙이 좀 곤란해 보입니다. 여기를 가만히 빠지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두고 요 패를 잡히기 전에 이런 잽을 한 방 알려놓고 붙여서 단패를 걸어간 다음에 네. 여기를 뭐 연타를 하면 오히려 흙이 이런 데를 두지 않고 그냥 여기를 우변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나쁘기 때문에 이거 흙이 안 되고요. 여기 돌은 있죠. 이렇게 뒀을 때 이 느는 수 말고 다른 수를 구사하게 되면 백이 여기를 젖히는 자리에 돌이 오기만 하더라도 그냥 바로 패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패가 확정적이라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두면 바로 수가 나는 게 보이기 때문에 흙도 여기 씌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지금 이게 이창수 선수가 고민인 거예요. 그러면 정수는 뭔가요? 정수요. 아, 여기 수가 나는다고 해서 여기를 그렇다고 이렇게 받을 수도 없을 것 같고. 네. 패의 부담을 안고 다른 곳을 예, 두기는 쉽지 두기도 않고. 근데 여기 바로 순하는 게 보이니까 그렇다고 네. 여기에 두는 것보단 이쪽 어딘가를 이렇게 지키는 것도 맛이 좀 나빠서 이렇게 지키면 맛은 많이 이제 좀 줄어드는데 네. 이게 뭐 여기 돌이 이 돌이 여기 띄어져 있어야지 간격이 그래도 좀 맞는데 이렇게 돌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건 뭐 초보자들이 18급들이 두는 뭐 줄바둑 같은 느낌이라 돌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놓여져 있게 되거든요. 어딜 둬야 될까요? 그냥 그걸 교환합니까?
그거를 교환을 한다는 건 지킨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렇다고요. 여기서 어디 다른 곳을 이런 식으로 지키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이걸 찔러 놓지 않고 지키게 되면 네. 백이 이쪽을 찔러 놓고 그냥 이렇게 뚫어서 이 두 점을 먹어도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선수로. 그래 놓고 나가면 또 이게 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교환을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두죠? 이제 뭐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키는 것도 맛이 나. 조금 이걸 그래도 찔러 놨기 때문에 맛이 좀 더 네. 나빠진 것 같고. 근데 이걸 찔러 놓으니까 그래프 차이가 더 벌어졌네요. 인공지능은 아까 날일자를 두는 건 아니고 이걸 찔러 놓지 않고 입구자를 둬서 그러면 백이 이것을 결행해서 패가 났을 경우 날일자는 원래는 여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날일자가 당연히 맞는데 날일자를 두게 되면은 여기 끊어가는 팩감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네. 여기 입구자로 단단한 행마를 하고 백이 패를 내면 그냥 패를 하라고 합니다. 그게 그래도 불리하나마 퍼센티지가 가장 높게 나온 수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게 지키긴 해야 되는데요. 지키는 게 어려워요. 지키는 게. 네. 약점을 완벽하게 지킨답시고 이렇게 지키는 건 흑돌이 하나가 돌이 너무 노랗기 때문에 이거는 좋아 보이지 않고 능률적으로 지키자니 여전히 맛이 나쁘고 안 두자니 패 모양인데 그럼 지금도 이렇게 둬야 될까요? 자, 인공지능은 지금은 이걸 찔러 놓은 상태에선 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두라고 하는데 네. 이걸 뭐 붙일 때 어떻게 다시 바뀌었습니다. 뭐 여기 두는 것과 이쪽을 지키는 게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왔다 갔다 거리는데요. 글쎄요. 이게 뭐 여길 두고 이런 데를 두면 뭐 여차하면 뭐 뒤로 받거나 뭐 그런 거를 제시하는데 이 실전에서 구사하기는 너무 어려운 수법이거든요. 이쪽이 다 깨지면서 백도를 압박을 하라는 건데 자, 획도 찔러서 교환을 했을 때는 그 다음 계획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창국 선수가 컨디션이 썩 좋지 않은가 봅니다. 지금은 쌍립을 저렇게 찌르면 백이 받는 건 이거 네. 뭐 너무 뻔한 자리인데 저 수를 교환하고 또 다시 생각에 빠졌단 말이에요. 원래는 프로들이 보통 바둑을 두는 방법은 이 절대 선수를 이렇게 교환하는 건 다음 수까지 어디 둘지를 딱 정했을 때 저기를 두고 백이 받으면 바로 두죠. 네. 근데 지금 저거를 두고 받으니까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었거나 내가 수익기한 거에 미스가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원래 계획대로 두려니까 마땅치가 않은 거죠. 뭐 무슨 안 보였던 수가 갑자기 보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장고는 이 교환 전에 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게 보통 이제 생각을 하는 이제 방법인데. 네. 그런데 인공지능도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점수를 줄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쪽을 씌우는 게 되지 않고 어딘가 네. 지켜서 아까 뭐 이런 데 제시한 곳을 지켜서 백돌이 뭐 이렇게 좀 단단하게 둘까요? 흙도 단단하게 뒀으니까 이렇게 뛰어나가게 되면 이 상변의 백집이 확정가가 11집 이상, 12집 정도 확보가 돼 있고 12집을 우상기에서 빼고서 집을 세보면 흙이 전체적으로 뭐 집이 별로 없죠. 이 두 점은 굳히긴 했습니다만 이 두 점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여기 너무 두터워서 백이 먼저 두게 되면 누구 집이 많이 날지도 잘 모를 정도로 백이 여기 두터움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창호 선수 얼굴 표정으로는 무슨 뭐 약간 수익기에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뭔가 좀 탐탁치 않다 뭐 그런 얼굴 표정인 것 같거든요. 우상 수일기에 미스가 있었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돌아갈 길은 마땅치 않은데요. 글쎄요, 지금 이창호 선수의 심리 상태는 내가 뭔가 수익기에 착오가 있었다. 근데 저기를 또 쌍립을 써놓고 우변을 그냥 우상기 쪽을 하나 지키자니 바둑이 너무 나쁜 것 같고 네. 중앙 쪽을 씌워가자니 뭐가 안 되는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네. 이 상황을 어떻게 한다 이런 지금 속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받으면 너무 끌려다닐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받아서 네. 그냥 밋밋하게 진행이 되면 또 신민주 선수가 요즘 컨디션은 썩 좋지 않아도 실력이 있는 중후반이 또 강한 기사이기 때문에요. 찬스가 영영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이 바둑 끝날 때까지. 자, 이창호 선수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버티자니 수가 너무 빤히 보이는 상황이고 실전 심리상 보통 이럴 때는 어떤 길로 들어서나요? 이런 이 심리적인 상황일 때 성격에 따라서 선택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좀 기분파나 약간 이렇게 너무 정교한 걸 추구하는 기사들은 결국은 내 눈에 수가 나는 안 되는 길이 딱 보이면 보통 그 자리를 지키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약간 정수대로 두고 네.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기분파이거나 약간 바둑이 불리해졌을 때는 좀 이렇게 빠르게 선택을 하는 그런 선수들은 오히려 좀 수가 내가 안 되는 길이 보여도 그냥 그 길로 가는 기사들도 있어요. 이창석 선수는 전자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약간 이미지가 좀 그렇죠. 예. 아무래도 수가 나는 걸 보면 그냥 정수대로 보통 두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꽤 많은 시간을 씁니다. 계속 고개를 젓고 있어요. 원래 이창호 선수가 포석 연구가 잘 돼 있어서 초중반이 이 대국 속도가 상당히 빠른 기사로 또 유명한데 네. 지금 뭐 계속해서 장고에 들어가죠. 인공지능은 지금 여기를 이렇게 씌우면 이걸 여기를 붙이는 건 거의 항상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밀어서 젖혀놓고 젖히면 패 형태가 나는데 그때 팩감을 쓰는 것보단 여기서 이 악수 교환을 하지 않고 여기를 둘 때 먼저 좀 절대 팩감을 만들어 놓고 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로서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보는 그 인공지능은 일단 대략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네. 여기에 두는 게 7집이 정도 분리하고 흑의 퍼센티지는 승률 그래프는 14%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두는 게 이제 2등수로 나오는데 네. 여전히 집은 비슷하게 분리하고 승률 그래프는 안정적인 수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지니까 더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집 차이는 비슷한데 이제 더 퍼센티지는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거의 뭐 9대 1까지 가겠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정말 흔치 않은데요. 자, 이창석 선수. 이 구자를 지키려고 하죠. 딱 이제 저희 이제 예상이 네. 맞네요. 예, 좀 수가 나는 게 너무 뻔히 보이니까 좀 정수에 가까운 지킴을 선택하는데 근데 상대 입장에서는 또 바둑두기는 편한 수를 네. 두어주는 그런 의미도 좀 있죠. 두려다가 또 얼굴을 찡그리면서 다시 손이 들어갔는데요. 양쪽 모두 내키지가 않는 거죠. 중앙을 씌우자니 순한 게 너무 뻔히 보이고 우상기를 지키는 게 정수처럼 보이기는 하나 지금 막 손이 나가서 바둑돌을 집었는데 두자니 내가 이게 지금 이렇게 두고 있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바둑이 너무 많이 불리하니까. 네. 근데 이쪽이 아닌 지금 인공지능은 이쪽 실전의 지킴보다는 이쪽이 좀 더 높게 나왔어요. 여길 둬도 어차피 맛은 없다면 이렇게 돌이 하나 떨어져 있는 것보다 입구자로 이 변 쪽에서 붙어져 있는 게 좀 더 이쪽 방면에 두터울 수가 있거든요. 처음 이창석 선수가 가려고 했던 곳은 입구자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쪽으로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손 모양이나 착점이 거의 되려고 할 때 한번 네. 제스처가 약간 이제 생각이 또 바뀐 것 같은데요. 근데 생각이 바뀐 건 여기 쌍립 밀어간 거부터 바뀐 것 같아요. 여기 밀고 나서 이제 원래 다른 곳을 두려고 했으나 또 바뀐 것 같고 한 두세 번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되면 뭐 일단 뭐 복잡한 수일기 변화는 당분간은 나오지 않겠고요. 자, 이제 백도 여기서 행마를요. 네. 흙이 이쪽 방면에 단단해졌죠. 그러면 너무 이런 식으로 이 멀찍이 행마를 하다가 나중에 이 붙여서 이쪽으로 늘거나 그냥 단순하게 일로 치받아서 뭔가 끊어간다든지 이런 여지가 남아있거든요. 백도 흙이 단단하게 뒀기 때문에 나도 여기를 정확하게 단단하게 뭔가 행마를 해야 되는데요. 자, 두 칸을 두자니 좀 얇고 이렇게 두자니 일단 흙도 뭔가 좀 강하게 씌워갈 것 같고 원래 상대가 단단하게 둘 때는 오히려 그런 곳을 어딘가 붙여가거나 응수타진을 하면서 행마를 구해가는 수법도 있는데 이런 수 둬서 이렇게 둘 때 이쪽으로 좀 젖혀놓고 이렇게 행마라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이쪽을 두면 그때 뭐 이걸 이쪽으로 뛰거나 이쪽으로 뛸 때 요 교환이 그냥 행마라는 것보단 나중에 뭐 이쪽을 붙이거나 할 때 조금 득일 가능성은 있는데 이런 거는 너무 어려운 행마인데요. 백이 여기서 어떤 행마가 가장 좋은지 한번 인공지능을 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일단 가장 높은 곳은 여기 한 칸 뛰는 게 이 자리랑 뭐 이 자리랑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나와요. 여기 붙이는 것도 나오긴 하네요. 이렇게 셋 다 뭐 큰 차이가 안 나는 비슷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백이 이제 바둑이 좋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가장 무난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감이기도 할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 칸은 네. 나중에 역습을 당할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백이 뛰어나오면 흑도 계속 중앙 쪽 행마를 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둘 때 백의 입장에서 흑이 그냥 무난하게 뛰어져서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고 네. 이걸 뛸 때 혹시 이렇게 씌워가면 뭐 이런 붙여 끊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좀 수익기를 또 해야 되겠죠. 백도 이 지금 양쪽 흑돌과 백돌이 이제 행마를 하고 있는데 여기 행마만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고 일단락이 되면 백도 어려운 자리가 별로 없거든요. 상변 모양이 너무 깔끔한 형태 아닙니까? 백 모양이 참 깔끔하게 돌 모양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하귀 좌하귀에 우하귀 조금 흙이 하나 걸쳐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양쪽 귀에 돌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좌상귀 쪽 흙집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흙이 한 수를 더 놔야 10집 조금 넘는 집 정도 확보가 될 것 같아요. 워낙 상변에 두터운 모양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이 먼저 두면 진짜 이게 흙돌이 2개 있는데 백이 이런 데를 먼저 둬서 빠지게 되면 네. 오히려 여기 귀부터 이 돌들이 이 흑돌이 3개가 있고 백돌이 2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백돌이 워낙 두텁게 있기 때문에 이 석점과 두점이 집으로서의 값어치는 오히려 백 쪽을 더 쳐주고 싶을 정도로 흙이 엷은 형태이죠. 보통은 돌 2개 귀 쪽에 굳혀져 있으면 대략 10집을 보는데 지금은 흙이 한 수를 더 두면 10집이 네. 나고 반대로 백이 더 두면 이곳이 백의 권리가 오히려 더 높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굳혀져 있는 지금 현재의 2점이 집의 값어치는 채 5집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흑이 두면 10집, 백이 두면 오히려 반대로 백 쪽이 집이 좀 더 유력하다고 본다면요. 자, 신민준 선수도 이렇게 시간을 쓰는 걸 보면 단순히 그냥 뛰진 않을 생각인 건가요? 행마 이후에 상대의 수법이나 나의 그 다음 수까지도 좀 염두를 하고 맛도 고려하고 해야 되니까 네. 생각보다 이런 곳에서 정확한 행마를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와 이제 유지진은 이게 그래프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네. 백이 8집 반이 유리한 걸 알고 보면 좀 빠르게 착수할 수도 있지만 신민주 선수 보고 지금 몇 집 유리한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착점이 좀 어려운 거죠. 8집 반 유리하다는 걸 가르쳐 주면 네. 제가 볼 때는 한 칸의 행마를 구사할 것 같아요. 답을 왜냐하면 알고 보면 쉽죠. 예,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히 판단을 내리고서 착점을 찾으라 그러면 다음 착점이 쉽게 보입니다. 그런데 신민준 선수도 이 그래프만큼으로 좋다라고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기껏해야 한 100이 반면으로 네. 비슷한 정도 가까이 유리하지 않을까. 딱 요 정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풀렸다라고는 생각이 들겠죠. 예. 자, 계속해서 좋은 행마를 찾고 있는 신민준 선수입니다. 무술봉조 한국기원 선수권전 신민준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대국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드릴게요.